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우리가 지정해준 키워드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리스트 형태로 담아놓고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개수를 세어서 빈도수를 세워줬는데요. 우리가 저 키워드에 넣어주지 않은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단어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ack of word 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단어를 벡터화 해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scikit-learn을 사용할 거예요. 이 scikit-learn은 파이썬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이제 단어, 텍스트 데이터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거를 토큰으로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 단위로 분리를 해달라. 여기에서 캐릭터 단위로 단어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썬이다 라고 하면은 파이썬 이렇게 각각 글자별로 할 수도 있고 파이썬 한꺼번에 벡터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크나이저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를 토큰화 할 건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하는데 뭐 탭으로 토큰화를 할 건지 아니면 특정 문자로 토큰화 할 건지 그 토크나이저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처리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전처리 도구를 여기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탑 워즈라는 거는 이제 불용어예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면서 이 불용어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 불용어는 문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토큰이 나타날 최소 문서의 개수. 최소한 전체 이제 그래서 이 토큰이 몇 개는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2개 이상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엔그램이라는 거는 단어를 이제 묶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플릿 하게 되면은 얘를 리스트 형태로 분리를 해주는데 바로 이게 토큰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토큰화이고요. 얘를 파이썬 데이터 분석인데 얘를 만약에 글자 단위로 나누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워드 단위가 아니라 캐릭터 단위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벡터로 묶을 때 엔그램이라는 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파이썬 이 세 개를 몇 개씩 그룹화해서 묶을 건지를 범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파이썬 하나만 묶을 건지, 파이썬 데이터까지 묶을 건지, 파이썬 데이터 분석까지 묶을 건지 저는 최소한 3개 이상 묶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프런에 있는 강의명들은 최소한 이렇게 3글자 이상 되는 강의명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강의명의 빈도수가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3개에서 6개까지 이 빈도수를 추출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스는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 가방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건지 이렇게 3개에서 6개까지 묶어져 나오는 피처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건지 2000개로 만들도록 했어요. 이제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이제 벡터라이저가 선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df 코스만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라 관심 강의 뒤에 있는 분리한 텍스트만 따로 분리해 놓은 텍스트만 넣었더니 1643개가 생성이 됐어요. 2000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코스에 있는 단어로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1643개까지다. 그 다음에 1627개의 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라이저에서 get features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단어 목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10개만 출력을 했더니 이제 숫자가 맨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차 정렬을 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개 만들면서 배우는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단어가 3개, 4개, 5개, 6개까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3개부터 6개까지 묶여져 있다. 여기에도 보면은 스위프트 만들면서 배우는 iOS도 있고 스위프트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글자를 3개부터 6개까지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같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져서 벡터가 나오게 했어요. 왜냐면 어떤 강좌들은 3글자인 것도 3개 단어가 엮여져 있는 것도 있고 6개가 엮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상도 있는데 그 이상을 엮게 되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 3개에서 6개까지 묶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단어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에서 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기에 표시를 하도록 해요. 0이면 등장하지 않고 여기 1이나 2가 적혀져 있으면 한 번, 두 번씩 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컬럼의 개수가 1643개예요. 그래서 지금 1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썸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몇 개인지 빈도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서 봤어요. 전체 1643개의 컬럼에 있는 값들, 그 다음에 여기 행의 개수가 위에서 보면은 1627개예요. 1627개에 있는 행에서 여기에 있는 요 단어가 몇 번씩 등장하는지, 그래서 앞에 있는 12개를 만들며 배우는 iOS 아이폰 개발, 여기에 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같은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강좌가 여기 두 번씩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12개를 배우면 스위프트 아이폰, 요것도 다 같은 강좌예요. 근데 제가 단어 벡터를 묶어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중복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합쳐줬어요. 그래서 빈도수를 세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컬럼이 그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t라는 거를 통해서 얘를 x축하고 y축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컬럼하고 행을 바꿔줄 텐데 컬럼하고 행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ascending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강의를 상위 100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홍정모에 따라하며 배우는,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그 다음에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그 다음에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그 토큰의 개수를 3개부터 6개까지 해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은 38개인데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는 37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 개수는 38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홍정모에 따라하며 배우는 전부 64개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리액트로 노드, 버드, SNS라는 거는 32번 등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복이 되는 거를 합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은 건데 제가 이 백 오브 워드의 그 n그램 개수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전처리가 일단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29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런에 남겨주신 새 다짐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강의가 뭔지 이렇게 빈도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키워드를 추출을 했을 때는 제가 넣어준 키워드에 대해서만 그 강의를 추출을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단어의 빈도수들을 세어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추출해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판다스의 옵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까지 제가 이거 가장 많이 등장한 텍스트 빈도수를 뽑도록 했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등장한 횟수에 대한 빈도수 자체를 뽑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 오브 워드로 빈도수를 뽑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실제로는 분류용어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분류용어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TF-IDF로 이제 그 문서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전체 문서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단어는 가중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TF-IDF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F-IDF라는 거를 일단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L2놈으로 이제 정규화를 해주도록 했는데 이 L2놈은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이제 제곱의 합이 1이 되도록 이제 벡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맨하탄 디스턴스를 쓸 건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쓸 건지에 따라서 L1하고 L2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기본값으로 L2 방식으로 이 가중치를 부여를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phi transform
하도록 했는데 얘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많아서 제가 시간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얘를 가중치를 두어서 다시 벡터를 구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중치를 준 벡터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 썸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중치 더해서 봤더니 가장 위에 있는 거 위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순위가 비슷해요. 근데 위에는 여기 오른쪽에 빈도수가 출력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64번, 43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TF, IDF로 가중치를 준 값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들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sort value에서 요 value 값으로 이제 정렬을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 생략이 돼서 안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0개까지 출력을 하고자 한다. 그럼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같은 줄에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N그램 개수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빈도수를 이제 scikit-learn에 있는 카운트 벡터라이저, 그 다음에 TF, IDF로 가중치를 주어서 어떤 이제 강좌들이 주로 이 이벤트 댓글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scikit-learn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빈도수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단어 벡터의 개수를 세는 방법도 있지만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으로 이 단어의 개수를 단어가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강의끼리 군집화하는 거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